한 아이가 자라서 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철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상담을 한참 공부하면서, 또 제가 사범대 출신이니까 주로 상담 과목이 있어요. 생활지도 상담부터 시작해서 상담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상담의 어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 상담, 청소년을 어떻게 생활지도할 것이냐, 상담할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의 특징 혹은 질풍노도의 시기 하는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청소년 때가 되면 반항기가 나타나고 질풍노조가 나타나고 감정적인 어떤 기복이 일어나고, 물론 극심하게 성장기가 벌어지니까 호르몬상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니 감정의 기복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이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 때에 반항이 나타나고 고집이 나타나고 독선이 나타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당연하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자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제게는 음성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청소년의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거짓이다. 그건 거짓의 아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지혜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웠던 것이 깨달아졌는데,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게 지혜로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제가 어떤 문자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지혜가 오는 것은. 그럴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그걸 받는 경험들이 없으시면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부터 깨달은 것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혜로서 말이지요. 청소년에서 성이 되는 것은, 청소년의 귀에 접어드는 것은, 정상적인 아이는 이때 되면 철 없는 아이에서 철이 있는 아이가 된다. 철이 없는 아이, 자기만 알던 아이, 얼마나 부모가 고생하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희생하는지, 얼마나 엄마가 고생하는지, 얼마나 부모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지, 또한 내가 이제 단지 피자나 치킨만 먹을 것만 나만 알고 나만 위하던 삶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맨날 새로운 핸드폰 나타나면 엄마 핸드폰 새로 바꿔줘요, 아빠 바꿔줘요 그랬는데, 이게 시야가 넓어지니까, 철이 드니까, 얼마나 내가 철 없는 행동이었구나,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거였구나 하는 그래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청소년기고 과도기인 거지. 철이 드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철이 드는 시기. 그러니 실상은 반항기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시기로 돌아서야 되지. 부모에게 효도를 배우지 못했다가 효도를 배우는 시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기. 아빠가 무뚝뚝한 아빠 때문에 애정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이런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막 받는데 했다가, 그러다가 아빠의 더 깊은 내면을 표현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더 깊은 내면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오히려 이해하고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아버지의 참된 가족이 되어주고, 자식이 이렇게 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철이 드는 시기예요. 뭘 모르다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도 연약한지, 얼마나 부모도 병들기 쉬운지,
얼마나 부모도 상처받기 쉬운지. 철인이 아닌 거지. 어릴 때는 부모는 만능의 존재,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존재, 아니면 뭔가 달라 그러면 항상 돈보따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 산타클로스처럼 돈을 막 퍼줄 수 있는 존재. 그러나 보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집에 빚이 있는 거예요. 빚 이자 내는데 바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번에 봄이니까 옷 하나 사러 가자. 아니요 아버지. 내가 있는 옷으로 충분해요. 있는 옷이 충분해. 철이 되니까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 계란 껍질을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기고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책에서는 거꾸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제가 읽고 배웠는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정상인 청소년기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나는 사범대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아니면 혹 도덕 시간에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 그게 답이었어요. 주관시 나는 그렇게 외우고 썼는데 그래서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다음 중 청소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애가 순종적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반항적이 된다. 맞아.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세상의 지혜는 현상 중심이고 더 가지려하고 이렇게 철이 더 안 들어버리는 거지. 철이 더 안 들어버리는 더 바보스럽게 되고 더 고집적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탐욕적이 되고 왜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제가 엊그저께 도서관을 가면서 버스를 탔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함께 탔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5명이 한꺼번에 탔는데 5명이 내가 내릴 때까지 게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5명이. 하여튼 모르는 이야기인데 뭐가 힘이 세, 뭐가 싸움을 잘해, 뭐가 하여튼 뭐 파워 짱이야 그러면서 중학생 애들인가 고등학생 애들인가 그러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게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캐릭터 이야기, 무슨 캐릭터가 싸움 잘하고 무슨 캐릭터는 어쩌고저쩌고 5명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는구나. 저 대화에 게임을 알지 못하면 끼어들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 캐릭터가 이 게임을 할 때 이 캐릭터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깨뜨리고 어떻게 진보하고 하는 거야. 그런 걸 들으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닮아져 가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의 교우관계라는 것이 끔찍한 참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더 가질까, 더 소유할까에 대한 정보를 주거든요. 그걸 통하여 정상이 뭔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적인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단지 주일날만 예배 때만 잠깐 앉아 있으니까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으로 몇 년 머물다가 머리가 커지니까 철이 들지 않은 채로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이 들고 나아가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성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